반갑습니다. 제가 강의를 많이 해봤지만 이런 풍경은 처음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탄소 중립 계획 수립하고 있잖아요. 탄소 중립 계획은 어마어마한 계획입니다. 탄소 배출량을 2050년도까지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마치 뭐 기아 중립으로 놓듯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만든다라고 매우 기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CO2를 배출한 것을 흡수해서 마이너스로 시키려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많은 자료를 봤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거 정말 충격적이다. 이게 그린란드의 빙하 표면이 막 녹아내리면서 개가 개썰매를 끄는데 물 위를 달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린란드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람들의 사망 원인이 익사가 많아요. 그리고 이 녹아내리는 속도가 육안으로 확인할 정도로 그냥 빨라요. 지금 많이 빨라졌어요. 지금 지구 평균 기온이 1도가 올랐고요. 그래서 기후변화는 그냥 기후가 알아서 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원인을 제공한다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기후변화라고 썼거든요. 근데 2019년도에 영국의 가디언지가 야, 기후변화는 진짜 그냥 기후가 알아서 변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용어를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데, 가디언지는 앞으로 우리는 기후위기 또는 기후비상이라는 용어를 쓸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기후위기라는 얘기가 많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책임이에요. 누가 많이 배출했는가. 누적해서 1751년부터 2017년까지의 누적 배출량인데 미국이 단연 1등이고 EU가 있고요. 그런데 중국도 이제 만만치 않게 됐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기 보면 한국이 있는데 지금까지 대기 중에 배출한 온실가스의 1%는 한국의 책임이에요. 1%. 자, 2000년 대비 증감률을 보겠습니다. 영국이 2000년 배출량 대비해서 35%, EU는 15%, 우리가 트럼프 그렇게 욕을 했지만 미국도 11%, 일본 후쿠시마 사고 나가지고 원전 거의 빠졌는데도 마이너스 6%, 한국 47% 증가했어요. 자, 이게 2019년도 툰베리를 포함해서 이때는 기후 시위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가 왔죠. 우리는 54일간의 장마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가 되니까 와, 주요 국가들이 다 탄소 중립한다고 그랬어요. 특히 유럽이 제도를 만들어요. 아까 제가 탄소 국경 조정, 탄소 발자국, 탄소세 얘기했던 게 2021년도부터 시멘트,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 탄소 국경 조정제를 실시한다. 그리고 배터리에 대해서 2024년부터 탄소 발자국 부착 의무화를 진행한다. 자, 요게 지난해 우리가 유엔에다 보고한 한국은 2030년까지 이만큼 줄일게요 라고 약속한 내용입니다. 자, 7억 톤이잖아요. 7억 톤을 전력,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나눴어요. 자, 이거 나누면서 부처들이 얼마나 싸우겠어요. 전력 분야는 산업부가 우리 전력 줄이기 어려워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 국토부는 건물하고 수송, 진짜 건물을 그 투자 대비 건물에서 온실가스 줄이는 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뭐 이러면서 서로 이 양을 적게 하려고 난리를 치면서 3년 동안 조정을 해가지고 7억 톤을 5억 3,600만 톤으로 줄이는 것이 우리의 지금까지의 감축 목표였어요. 지금 2050 시나리오 나왔을 때 할 얘기는 정말 많지만 쟁점은 석탄 발전 유지 여부, 산업 부분의 에너지 수요 전망, 내연기관의 친환경차.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엔진 차량이잖아요. 석유로 달리는. 그런데 이미 주요한 세계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우리 이제 내연기관 차량 안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나 기아나 국내 자동차 업계도 이제 내연기관 아니라 전기차로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핵심은 지금 특히 2030년까지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은 석탄을 빼고 전력 수요 관리를 하고 사라진 에너지 효율 정책을 살려내고, 그런데 소비 감소와 에너지 효율 정책을 되살리려면은 전기 요금 문제를 풀어야 되고,
전기요금은 어차피 대선이든 지방선거 전에는 못 풀기 때문에 이후에 들어선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저는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어쨌든 재생 가능 에너지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처럼 태양광이 맨날 두드려 맞고 풍력 발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한국은 사실은 에너지 전환에 실패해서 온실가스도 못 줄이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한국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기후 소송을 하고 있어요. 정부가 온실가스를 못 줄여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 헌법 소송 냈거든요.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은 나이대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이나 청소년들일수록, 특히 청소년들일수록 이런 기후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해요. 지금도 심한데 앞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매우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책임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됐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